자, 이어서 세 번째 컴퓨터에서의 정보 표현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약간 좀 어렵지 않을까? 자, 미리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10진법을 사용하잖아요. 0에서부터 9까지. 근데 컴퓨터에서는 2진법을 쓴대요. 2진법이 도대체 뭐야? 컴퓨터에서 문자는 어떻게 표현을 하지? 컴퓨터에서 정수와 실수는 어떻게 표현을 할까? 자, 그러한 내용들이 이번 3절에 있습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에서는 비트라고 하는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가장 작은 단위라고 해서 비트를 사용합니다. 비트. 자, 제가 컴퓨터 역사 이야기 했을 때 제1세대 컴퓨터 주요 회로 소자는 진공관이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진공관의 역할은 뭐가 있습니까? 전원이 공급되면 불이 들어왔다 또는 꺼졌다, 두 가지밖에 없었어요. 그쵸? 그래서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가 두 가지 기능밖에 없었다고. 진공관 때문에.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법으로 시작을 합니다. 즉 불이 들어왔다, 불이 꺼졌다,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우리가 연산도 하고요, 다양한 데이터 처리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컴퓨터는 이진법을 사용하고요. 자,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수는 0과 1밖에 없는 거죠. 이진수니까 0과 1밖에 없습니다. 10진수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는 값의 개수가 몇 개예요? 0, 1, 2, 3, 4, 5, 6, 7, 8, 9까지 10진수로 표현할 수가 있잖아.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진법은 단 두 개밖에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자, 이 두 개의 값으로, 즉 1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가 너무 적기 때문에 이것을 비트가 아니라 바이트로 단위 변환을 합니다. 자, 즉 비트가 8개가 모이면 8비트가 되겠죠. 이 8비트를 우리는 1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1비트는 하나입니다. 자, 이 1비트가 8개가 모이면 8비트가 될 거고요. 8비트를 우리는 다른 말로 1바이트라고 단위 변환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1000m면 1km라고 하는 것처럼 8비트면 1바이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물론 용량 단위에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컴퓨터에서 가장 작은 단위가 비트고요. 자, 0과 1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컴퓨터 체제고요. 자, 이 비트가 8개가 아니라 4개만 모이면 뭐가 돼요? 니블이 됩니다. 니블. N-I-B-B-L-E. 니블이 되는 거고요. 4개가 아니라 8개가 모이면 8비트. 8비트가 1바이트가 되는 거죠. 자, 2바이트면 몇 비트예요? 네, 16비트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등장하고 있는 컴퓨터의 속도는, 컴퓨터의 용량은 더 방대해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설치하면서 사용하면서 이런 걸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CPU 속도가 빨라지고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커지면서 32비트 또는 64비트 CPU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자, 32비트, 비트가 몇 개예요? 32개입니다. 비트가 64개죠. 즉 32비트 CPU가 내장된 컴퓨터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32비트란 얘기입니다. 즉 32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2배
64차선 고속도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더 잘 뚫릴까요? 2차선이 빠르세요? 4차선이 빠르세요? 당연히 4차선이죠. 자, 64비트 CPU는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가 64비트입니다. 때문에 32비트 CPU보다는 64비트 컴퓨터가 더 빠른 거고요. 데이터 처리 속도, 용량이 더 커지는 거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운영체제를 설치도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컴퓨터 운영체제는 윈도우 10이죠. 이 윈도우 10이라고 하는 운영체제가 32비트에 맞는 운영체제인지 64비트에 맞는 운영체제인지 우리 제어판의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32비트보다는 64비트가 속도가 더 빠르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용량의 워드라는 단위도 존재합니다. 컴퓨터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데이터의 크기를 나타내는 단위고요. 32비트 CPU는 당연히 32비트가 한 번에 처리가 되는 거고요. 64비트 CPU가 내장된 컴퓨터에서는 1워드가 64비트가 되겠죠. 데이터 처리할 수 있는 크기 워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비트는 정보의 최소 단위, 비트 8개가 묶이면 8비트. 자, 워드는 데이터 처리 단위. 데이터 처리 단위도요, 풀 워드, 하프 워드, 더블 워드, 그렇게 또 나눠지기도 합니다. 일단 참고만 여러분들이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컴퓨터의 저장 용량. 자,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정보에서 사용하는 큰 단위 묶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들어보셨죠? 자, 바이트는 8비트 짜리고요. 자, 이것을 이진으로 표현하는 방법, 10진으로 표현하는 방법. 자, 그대로 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킬로바이트는 바이트에다가 앞에 K자만 붙여서 표기를 하고요. 이진 크기로 봤을 때는 2의 10승 크기가 됩니다. 10진 크기로 보게 되면 10의 3승이 되겠죠. 즉 1000이란 뜻이에요. 1000. 자, 이 1000을 이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2의 10승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정확하게 계산하면 1024라는 수치값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일반 생활에서는 자, 10의 3승 하게 되면 보통 1000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킬로 1000을 이야기하지만 자, 우리 컴퓨터에서는 1024가 2의 10승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메가바이트는 2의 10승이 아니라 2의 20승 10승이 더해지게 되고요. 10진 크기로 봤을 때는 10의 3승이 아니라 10의 6승이 되겠죠. 즉 100만이 되는 겁니다. 기가바이트는 10의 9승 10억, 테라바이트 2의 40승 10의 12승, 페타바이트 2의 50승 10의 15승. 그 뒤로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유타바이트까지 엄청난 데이터의 저장 용량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그 지난주 수업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기억나시나요? 스마트폰이 2007년도에 아이폰이 런칭이 됩니다. 우리나라 갤럭시가 2010년도에 런칭이 돼서 대중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IBM에서 이런 발표를 합니다. 불과 스마트폰 3, 4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쌓인 데이터보다 더 많다.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하면요. 자, 이 이야기를 IBM에서 2011년도에 발표를 합니다. 지난 2년 동안이에요. 지난 2년 동안 쌓인 데이터가 인류 역사상 쌓여 있는 데이터보다 더 많다. 지난 2년은 언제예요? 2010년도, 2011년도입니다. 제3세대 이동통신 스마트폰이 등장하고 불과 2, 3년 지난 뒤에 수많은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했고요.
그 데이터가 쌓이는 양이 얼마예요? 단위가 이제는 제타바이트가 된다고요. 2의 70승이라고요. 엄청난 거죠. 하루에 쌓이는 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쌓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빅데이터라고 부른 거죠. 빅데이터. 자, 우리가 엑사바이트, 제타바이트, 유타바이트까지의 어떤 저장 공간을 지금으로선 쓰지는 않겠지만, 개인들이 쓸 수는 없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외장 하드를 구매하게 되면, 저는 지금 외장 하드 용량이 4TB짜리 쓰고 있거든요. 데이터가 많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들도 아마 뭐 최소한 1TB, 2TB의 어떤 용량을 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그것이 아니면 USB 메모리의 경우에는 64GB 또는 128GB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64GB 계산해 볼까요? 64 곱하기 10의 9승. 그러면 저장 용량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자, 다음은 속도의 단위입니다. 자, 우리가 컴퓨터에 작업하는 것은 컴퓨터에 작업을 할 때 일정한 박자를 만들어주고 그 박자가 시그널을 전달해줘서 자,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는 클럭이라고 부릅니다. 자, CPU에 중앙처리장치에 일정한 박자를 넣어줘야 돼요. 자, 그것을 클럭이라고 하고요. 자, 클럭에 의해서 일정 간격으로 만들어지는 것, 그것을 펄스 또는 클락 틱이라고도 부르고도 있습니다. 자, 우리 중앙처리장치 CPU를 살 때는 헤르츠라는 단위를 사용하죠. 자, CPU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단위고요. 이 헤르츠는 시간에 따라 변화가 일어날 때 사용하는 단위로 1초 동안 몇 번의 클록틱을 발생했는지를 나타내며 컴퓨터의 속도를 나타내줍니다. 자, 밑에 보시면 1초에 클록틱이 한 번 나타나면 1Hz, 1000번이면 1kHz가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3GHz의 CPU가 있다라면 CPU가 3GHz 짜리라고 하면 CPU는 1초 동안에 3 곱하기 10의 9승 약 30억 번의 작업이 가능한 CPU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CPU 살 때도 이런 어떤 성능 단위를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성능 값을 꼭 확인하셔야 되겠죠. 3GHz인지 5GHz인지 100GHz인지에 따라서 성능이 달라지잖아. 자, 메모리가 1.6GHz 속도를 가진다면 해당 메모리는 1.6 곱하기 기가니까 10의 9승 속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키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엑사, 제타, 요타. 자, 기억하시면 자, 이런 값을 계산하는데 어렵지 않게 될 겁니다. 자, 컴퓨터 통신의 속도는 자, BPS라는 게 있습니다. 비트 퍼 세컨드. 1초 동안에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 데이터의 양을 이야기합니다. BPS. 1초 동안에 데이터를 통하여 보내는 데이터의 양. 자, 우리가 여러분과 저와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1초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100개의 문장을 보낼 수 있다. 100개의 명령을 보낼 수 있다. 100 BPS가 되는 거죠. 자, RPM이라는 용어도 있네요. 자, 하드디스크의 속도를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자,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하드디스크는 자, 여기 보시면 7200 RPM의 속도를 쓰고 있고요. 자,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자, 하드디스크에 5400 RPM이라는 어떤 속도의 하드디스크도 존재했었어요. 즉 하드디스크 원반이 자, 이렇게 자, 이게 하드디스크 내부고요. 자, 이게 원판이 있습니다. 그쵸? 자, 이 원판이 1분에 몇 번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하드디스크의 값을 읽어오는 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7200번 회전하느냐,
아니면 5400번 회전하느냐에 따라서 값을 호출하는 게 좀 다를 거 아닙니까? 자, 이런 단위들 몇 가지 앞에 나왔습니다. 처음에 비트가 나왔고요. 그 다음 바이트가 등장했고요. 자, 워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장 용량 단위가 나왔고요. 자, CPU에서 이야기하는 헤르츠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신 속도 BPS, 하드디스크의 속도 RPM. 자, 일반 상식으로 좀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뭐 개인적으로 컴퓨터 살 때 알고 사시면 좋지 않을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진법 변환입니다. 자, 컴퓨터는 이진수 체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진법, 모든 숫자를 0과 1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자, 이진법을 사용하게 된 이유는 바로 이 진공관을 사용했기 때문에, 진공관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이 켜진다, 불이 꺼진다, 두 가지 역할밖에 못했었다고요. 그래서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이진법이었고요. 불이 꺼지면 0, 불이 켜지면 1. 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십진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빠른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요, 십진법보다 이진법이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컴퓨터가 이진법을 고수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자, 여기 보시면 자, 237입니다. 자, 십진법이에요. 십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 표현할 수 있는 값들이 있다라고 했고요. 이진법은 0과 1 밖에 사용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왼쪽 노란색 박스에 보시면 237은 십진수로 237 이란 얘기고요. 오른쪽에 111, 0, 11, 0, 1이 있습니다. 얘는 뭐예요? 이진수란 뜻이죠. 0과 1 밖에 사용할 수 없다. 이진수. 0에서부터 9까지 쓸 수 있다. 십진수. 자, 237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표현 방식을 보면 7은 1의 자리, 3은 10의 자리, 자, 2는 100의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얘는 십진수니까 자, 7 곱하기 1의 자리 10에 0승 하게 되면 1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7 곱하기 10의 0승 또는 7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7이 되는 거죠. 7. 1의 자리 7이 되는 거죠. 자,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10의 자리 30이 되는 거 아니야? 자, 37인데 7 1의 자리 빼면 30이 되는 거죠. 자, 이것을 계산하기 표현 방식을 보시게 되면 자, 10의 방식이니까 3 곱하기 10의 1승이 되는 겁니다. 10의 1승은 얼마예요? 10이잖아. 자, 그러면 3 곱하기 10을 곱하면 얼마예요? 30이죠. 이해되시나요? 자, 다음에 2는 100의 자리에 있습니다. 자, 2 곱하기 10의 2승입니다. 10의 0승 자리, 10의 1승 자리, 10의 2승 자리가 되는 거죠. 자, 10의 0승 자리, 10의 1승 자리, 10의 2승 자리. 자, 10의 2승 하게 되면은 100이잖아. 10 곱하기 10이니까. 그쵸? 자, 그래서 2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 200이 되는 거예요. 자, 100의 자리에서 자, 200이 되는 거고요. 10의 자리에서 30이 되는 거고, 자, 1의 자리에서 7이 됩니다. 이것을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37이 되는 거지. 즉,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얘기는 모든 숫자에는 자리수가 있고요. 자리수에는 표현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진수도 마찬가지예요. 자, 오른쪽에 이진수가 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부터 자, 이진수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5의 자리, 6의 자리, 7의 자리. 자, 여기 십진수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자, 여기는 기본이 십진수고요. 여기는 0과 1로만 표현됐기 때문에 이진수. 그래서 이진수의 첫 번째 자리, 이진수의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5의, 6의, 7의 자리. 그래서 각각의 위치에는 자리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자, 여기 있는 1과 자, 2의 0승 자리에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2의 0승은 얼마예요? 1이잖아. 자, 1과 2를 곱하면 1이 나오는 거지. 그치? 자, 10의 자리 보겠습니다. 10의 자리는 0이네요. 2의 1승. 10의 자리니까 2의 1승.
자, 2의 1승이면 얼마예요? 2잖아. 2. 그쵸? 근데 0과 2를 곱하면 얼마예요? 네, 없습니다. 없어요. 0이에요. 맞나요? 이해되시나요? 자, 여기 0과 2의 1승을 곱하면 2의 1승은 2가 되겠네요. 0과 2를 곱하면 뭐다? 아무것도 없다. 자, 세 번째 자릿수 보겠습니다. 여기는 2승 자리입니다. 자, 1 곱하기 2의 2승. 2의 2승은 얼마야? 4잖아. 1 곱하기 4를 곱하면 얼마? 4. 자, 여기는 2의 3승 자리. 1 곱하기 2의 3승 8. 8과 2를 곱하면 여기는 8. 그쵸? 자, 여기 0이 있네요. 자, 여기는 2의 4승 자리입니다. 2의 4승은 16이죠. 0과 16을 곱하면 뭐예요? 0.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안 썼습니다. 각각 자릿수를 곱하면 이러한 값들이 등장합니다. 자, 이 값들을 다 더하면 얼마가 돼요? 237이 되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 10진수로 표현한 237을 이진수로 바꾸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이진수를 다시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237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복잡하죠? 자, 이것을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복잡할 겁니다. 자, 우리가 10진수가 됐든 16진수가 됐든 8진수가 됐든 각 자리에는 표현 값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1000의 자리, 뭐 만의 자리처럼 그것을 10진수로 표현하느냐, 2진수로 표현하느냐, 8진수로 표현하느냐 그 차이만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무조건 맨 끝에는 0의 자리, 1의 자리, 2의 자리, 3의 자리, 4의 자리, 5, 6, 7, 8, 90 쭉 자릿수가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되겠죠. 1, 2, 4, 8, 16, 32, 64, 128. 그 중에 1의 자리값만 불러와서 다 더하면 자, 10진수의 값이 만들어지는구나. 자, 이해되십니까? 자,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수도 있고요. 2진수를 10진수 또는 8진수, 16진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컴퓨터는 어쨌든 0과 1이라고 하는 2진수만 사용합니다. 10진수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쓰기 편하기 때문에 10진수를 쓰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10진수 값으로 237을 입력하게 되면 컴퓨터는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111, 011, 01로 인식한다고요. 자, 다음의 방법은요. 자, 237이라고 하는 10진수를 2진수로 바꿀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물론 이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자,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 237을 2진수로 바꿔라 그러면 자, 2로 계속 나눠줍니다. 나머지 1이 될 때까지 쭉 나눠줍니다. 자, 237 나누기 1을 하게 되면 자, 118 나머지 1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118을 다시 2로 나누게 되면 59. 자, 나머지가 없습니다. 0. 59를 다시 2로 나누면 29 나머지 1. 29를 다시 2로 나누면 14 나머지 1. 14를 2로 나누면 7 나머지 0. 7을 2로 나누면 3 나머지 1. 다시 한번 나머지 1 됐습니다. 그러면 자, 이 숫자를 자, 역으로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역으로 적어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자, 역으로 적어주게 되면 1, 1, 1, 0, 1, 1, 0, 1이 되잖아. 얘가 2진수라고요. 여기 있는 237은 10진수가 되는 거고요. 얘들은 다 2진수가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2진수를 10진수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자, 그럼 아까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2의 0승 자리,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5승, 6승, 7승. 그래서 역으로 계산하면 여기가 1, 2, 여기가 4. 그쵸? 여기가 8. 1, 2, 4, 8, 16, 32, 64, 128. 그래서 1의 자리만 다 더하면 뭐가 된다? 237이 된다. 다시 앞으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이 이진수 값을
1, 2, 4, 8, 16, 32, 64, 128. 자, 0의 자리는 계산할 필요가 없으니까 1의 자리에만 이 숫자를 빼서 다 더하면 237이 된다. 237을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값을 10진수로 바꾸게 되면 다시 237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진수가 10진법이 이진법으로 다 바뀔 수가 있다. 자, 그 얘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237을 8진법으로 바꿔라. 그냥 여기 2를요 그냥 8로만 바꿔주시면 돼요. 237 나누기 8. 8진수는 0에서부터 7까지 쓸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이나 1이나 2나 7까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16진수로 계산하겠다. 그러면 237을 16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 진법 변환이 간단해지게 되는 거죠. 자, 16진법은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진법에는 2진법, 8진법, 16진법이 있고요. 그 중에 16진법을 많이 쓰인다고 했습니다. 왜? 표현할 수 있는 값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16진법은 0에서부터 9까지 쓸 수가 있고요. 16진법이니까 0에서부터 15까지 쓸 수가 있어요. 근데 0에서부터 9까지는 한 자리 숫자, 고유 숫자를 쓸 수가 있는데 10, 11, 12, 13, 14, 15는 중복되잖아.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알파벳으로 대신합니다. A가 10, B가 11, C가 12, D가 13, E가 14, F 15까지 해서 총 15개, 총 16개죠? 16개 쓸 수 있다고 해서 16진법이 되는 겁니다. 16진법이. 자, 8비트가 하나의 바이트를 구성하면서 1바이트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수는 0에서부터 125까지입니다. 즉 8비트면은 자릿수가 8개잖아. 그쵸? 1비트가 8개 모인 거니까 총 8개잖아요. 그 8개를 다 1로 표현했을 때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최소 0에서부터 255개까지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자,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8개 비트잖아. 이 비트에서 여기를 1로 싹 바꿔보세요. 그러면 1, 2, 4, 8, 16, 32, 64, 128까지 이 값들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255가 된다고요. 자, 255를 좀 더 적은 숫자로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법이 16진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진수에서 255를 표현하려면 몇 비트가 필요해요? 몇 비트가 필요합니까? 이 8자리 비트가 필요하다고. 그래야지 255가 아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0진수는 255를 표현하기 위해서 몇 자리가 필요합니까? 255 세 자리가 필요하다고. 16진수는요 FF 두 자리로 표현 가능합니다. 16진수는요 한 자리가 4비트로 구성되어 있고요. 4비트 짜리를 두 자리만 있으면 총 8비트가 되는 거잖아. 그래서 8비트로 255까지를 표현할 수가 있고, 4비트 1, 자 여기 보세요. 자 1, 1, 1, 1, 자 4비트입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자릿수 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여기는 2의 0승, 2의 0승 하면 얼마? 1. 2의 1승, 1 곱하기 2 하면 얼마? 2. 자, 2의 2승, 1 곱하기 4 하면 얼마? 4. 자, 여기는 2의 3승이죠? 1 곱하기 2의 3승, 8. 그쵸? 이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15잖아. 15를 16진수에서는 어떻게 표현한다고? F라고 표현한다고요. F. 그래서 이 앞에 F, FF. 그래서 총 8비트로 표현이 되지만 16진수는 4비트가 하나의 값을 표현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총 두 자리로서 255의 값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16진법을 10진수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ED라고 하는 16진수가 있습니다. 10진수로 바꿔보세요. 어떻게 해요? 아까 자릿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자, D는 16의 첫 번째 자릿수, E는 16의 두 번째 자릿수. 기잖아? 그래서 D는 16의 0승, E는 16의 1승. 자, E는
A에서부터 F까지. 자, 0에서부터 9. A, B, C, D, E. 그쵸? 맞나요? 자, F까지 존재합니다. 16진수는 0에서부터 9까지, 그리고 A, B, C, D, E, F까지 존재하죠. 자, 그래서 2는 숫자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14가 됩니다. 자, 여기 계산이 오타가 있네요. 죄송합니다. 14고요. 16의 1승이니까 여기는 15가 아니라 어떻게 돼요? 16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는 16입니다. 그래서 14 곱하기 16 하면 값이 나올 거고요. 자, D 곱하기 16의 0승은 D는 13이고 16의 0승은 1이니까 여긴 그대로 13입니다. 앞에 값과 뒤에 값을 더하면 어떻게 된다? 237이 된다. 즉 10진수 237을 16진수로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2D16이 된다고요. 여기 보세요. 자, 237을 16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14 나머지 13이 되네요. 14를 알파벳으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자, 얘는 2가 되는 거고 13은 D가 되겠죠. 그래서 2D16 하게 되면 2D 16진수 16진수 2D란 값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컴퓨터에서는 대부분의 어떤 숫자 연산은 앞에처럼 2진수 또는 8진수 16진수를 가지고 연산을 하게 됩니다. 자, 반면에 문자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문자, 정수, 실수 표현은 어떻게 할 건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를 표현하는 방법 중에 아스키 코드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 전에 뭐 BCD 코드, 뭐 EBC, DIC 코드, 뭐 아스키 코드, 뭐 유니코드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자, 미국 표준협회에서 자, 통신용으로 통신 표준을 채택한 코드가 바로 이 아스키 코드고요. 자, 7비트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비트니까 컴퓨터는 2진수, 그래서 2에 7승하게 되면 자, 7비트 체제로 총 표현할 수 있는 개수가 등장하겠죠. 자, 계산해 보면 알 것입니다. 자, 그래서 문자를 처리하기 위해 숫자와 문자를 하나씩 대응하는 7비트 코드가 아스키 코드고요. 뭐예요? 죄송합니다. 자, 2의 컴퓨터는 2진수, 그리고 비트 7승, 2에 7승 하게 되면 자, 값이 나올 거 아니야. 자, 이 값이 표현할 수 있는 개수입니다. 한정적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언어를 다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이요, 이 오른쪽에 있는 표가 자, 아스키 코드 표입니다. 즉 2의 7승의 개수만큼 표현할 수 있는 코드 표예요. 그래서 대문자 A는 10진수로 65라고 표현하고요, 16진수는 41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이 A구나. 자, 이렇게 코드표와 글자를 매칭시켜 주는 건데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범위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어, 뭐 일본어, 중국어, 뭐 다른 제3 외국어는 표현할 수가 없었다고요. 자, 이것도 아스키 코드의 일부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89가 10진수로 89가 어디 있습니까? 밑에 잘려 있네요. 79, 80 밑으로 쭉 이 표가 내려가야 되는데, 자, 79는 어디에 있어요? 여기 있고요. 찾았나요? 85는 어디 있어요? 잘렸네요. 자, 그래서 이 코드표를 가지고 진수값을 찾으면 대응되는 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89, 79, 85를 쭉 찾아가게 되면 이런 문자가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아스키 코드 값입니다. 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스키 코드표는 자, 7비트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2에 7승하면 개수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워낙 숫자가 작기 때문에 전세계 언어를 표현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등장한 게 16비트 체제의 유니코드가 등장합니다.
자, 유니코드는 세계의 모든 문자를 컴퓨터에서 일관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된 산업 표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자, 이 유니코드가 기본 스탠다드로 사용되고 있는 자, 문자 코드 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문자는 어떻게 표현될까? 숫자죠. 앞에서는 자, 아스키 코드 그리고 유니코드, 그 전에 BCD 코드, EBC, DIC 코드 여러가지 있었는데 현재 문자 표현하기 위해서 기본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니코드라고 말씀드렸고요. 자, 숫자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정수 데이터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사용합니다. 정수는 컴퓨터가 사용하는 숫자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값이고요. 1, 2, 3, 4, 5처럼 쓸 수 있는 수를 얘기하고요. 인티저 혹은 int라고 부릅니다. 인티저 정수 값이구나. 뭐 4에서부터 마이너스 4까지 그리고 0 음수와 양수를 서로 표현할 수 있는 자, 그러한 값이 정수가 되겠고요. 자, 그런데 음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합니다. 자, 여러분들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컴퓨터는요 마이너스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CPU에는요 기본으로 더하는 연산을 하기 위해서 가상기라는 논리 회로가 등장합니다. 근데 감상기는 따로 없어요. 그래서 보수를 취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음수의 경우는 조금 복잡하다. 즉 이진수를 음수로 만들 때는 어떻게 처리해라? 반대로 처리해라. 자, 이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모든 수의 0과 1을 바꾸면 음수가 됩니다. 자, 1의 보수는 2에 이진수인 0, 0, 1, 0이 있을 때 0을 1로 바꿔주고요. 1을 0으로 바꿔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겠죠. 1101이 되잖아. 맨 앞에 0을 1로 바꿔주고, 자, 여기 있네요. 0을 1로 바꿔주고 1을 0으로 바꿔주고 0을 1로 하게 되면 완전히 숫자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마이너스 값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컴퓨터에서는요 보수 연산을 취하기 위해서, 즉 마이너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요. 1의 보수는 먼저 0을 1로 1을 0으로만 변환시켜 주게 되면 전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 1의 보수에다가 1을 더하는 것을 우리는 2의 보수라고 불러요. 자, 참고하시고, 자, 1의 보수의 문제는 숫자 0이 플러스 0도 있고 마이너스 0도 있다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자, 왼쪽 거는 1의 보수값으로 표현했을 때 값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플러스 0, 자, 0000 플러스 0이잖아. 맨 앞에 0은 사인 비트예요. 부호 비트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것을 다 역으로 취하면 어떻게 돼요? 0을 1로 바꿔주게 되면 1111이 되잖아. 이것이 바로 마이너스 0이라고. 마이너스 0이라고요. 아니, 어떻게 플러스 0이 있고 마이너스 0이 있죠? 0은 다 0 아니야?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나온 게 2의 보수입니다. 2의 보수. 자, 그래서 2의 보수 방식에서 4비트로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는 뭐 마이너스 8부터 이제 7까지 값의 범위가 미리 정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4비트짜리가 아니고 8비트짜리다, 16비트짜리다 그러면 정수의 값이 정해집니다. 정해지는 공식이 따로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우리가 음수를 표현하기 위해서 1의 보수와 2의 보수를 사용하는구나,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 컴퓨터에서는요 1의 보수보다는 주로 마이너스 연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이 2의 보수 방법을 많이 씁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는 나오지 않은데요. 이유는 첫 번째, 1의 보수보다 2의 보수가 표현할 수 있는 값의 범위가 하나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연산하는 과정 중에 2의 보수가 1의 보수보다 더 빠릅니다. 즉 연산 단계 하나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2의 보수를 우리의 컴퓨터에서는 주로 사용하는 연산 방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숫자에는 실수라는 것도 존재하죠. 실수. 자, 소수점 이하의 자리가 존재하는 숫자를 우리는 플롯,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실수는 아주 작은 수부터 매우 큰 수까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는 정규화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요. 정규화는 뭐냐면 숫자를 일정한 단위로 맞추는 작업이에요. 숫자를 일정한 자릿수로. 즉 여기 보시면 이걸로 볼게요. 7230000이 있고요. 32.4가 있고요. 0.000 쭉 이런 숫자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정수, 소수점 한 자리가 포함되어 있는 실수. 자, 여기는 소수점 이하 자릿수가 7개 정도 되는 실수가 있어요. 자, 이것을 다 통일화 시켜야 된다고, 연산을 하려면. 그것을 정규화라고 부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앞에 있는 7230000은 0.7233으로 바꿨고 거기에다가 지수를 붙였어요. 32.4를 0.324로 바꾸면서 지수를 붙였습니다. 즉 여기처럼 0.뭐뭐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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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바꾸는 것을 정규화라고 한다고요. 정규화로 먼저 자릿수를 맞춰 놓은 다음에 그리고 가수와 지수를 계산하는 방식이 바로 실수에서의 계산 방식입니다. 자, 실수의 정규화는 모든 수를 0 다음에 소수점 첫째 자리에 0이 아닌 수가 오도록 자릿수를 맞추는 작업을 말하고요. 정규화된 수에서 0 이하 숫자와 지수만 저장하면 간단하게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자, 32.4를요 이 소수점이 0.324로 바꾸면서 이 소수점이 어떻게 돼요? 자, 여기 있는 이 소수점이 앞으로 한 칸, 두 칸 0.324 된 거잖아. 앞으로 두 칸 온 거잖아. 그래서 10의 2승이 된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소수점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뒤로 가네요. 그쵸? 자, 0.85인데 뒤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칸 갔으니까 마이너스 5승이 붙은 거라고. 자, 723 앞에 0을 붙였습니다. 0 점이 원래 여기 있는 건데 이렇게 앞으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앞으로 왔으니까 8이 된 거라고. 자, 어쨌든 실수는 정규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동일한 자릿수를 만들고 그것을 연산하는 방법이 실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230000을 정규화를 하게 되면 0.723 곱하기 10의 8승이 되고요. 자, 이것을 실수를 표현하는 자릿수에 의해서 실수는 맨 앞에 첫 번째 자리가 사인 비트고요. 자, 그리고 앞에 8개의 비트가 지수를 표현하는 비트고요. 나머지 23비트 총 32비트 중에서 실수는 32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64비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64비트는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32비트를 많이 써요. 그래서 32비트 중에 맨 앞에 비트는 사인 비트 1비트를 사용하고요. 부호 비트입니다. 그리고 8개 비트는 지수를 표현합니다. 여기 10의 8승 8이 있잖아. 그쵸? 이 8을 지수 부분에다 쓴다고요. 자, 그리고 0.723 723이 가수잖아. 자, 이 가수를 총 23비트에다가 써줍니다. 자, 그런데 컴퓨터는 이진수로 표현한다. 0과 1밖에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이 8을 이진수로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8을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여기가 총 8비트 짜리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8은 이진수로 바꾸면 1 펜을 좀 구해야 되겠어요. 지금 마우스로 하려니까 너무 좀 불편하네. 자, 이 8을 이진수로 바꾸게 되면 1 0 0 0이 돼요. 얘가 8입니다. 근데 총 8비트라고 했잖아. 그럼 나머지 이 4개 비트를 뭘로 채워요? 다 0으로 채웁니다. 자, 얘가 지수 부분입니다. 가수 부분은요. 가수 부분은 723을 2로 나눠야 되겠지.
723은 현재 10진수 값이잖아. 이 723을 2로 나머지 쭉 1이 될 때까지 계산하면 이진수 값이 표현이 될 거고, 그 값을 자 여기 앞에다 써주는 겁니다. 자, 가수는 총 23비트 짜리에요. 23비트인데 723을 2로 나누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8비트의 값이 나왔어. 그럼 나머지 D는 뭘로 채워요? 다 0으로 채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실수 표현 방식이에요. 자, 32.4를 정규하면 0.324 곱하기 10의 2승이고요. 자, 얘는 더하기니까 플러스 연산, 플러스 기호, 사인 비트 들어가고, 자, 2는 지수 부분, 324는 가수 부분. 마찬가지로 여기를 이진수로 바꿔서 표현을 하게 되겠죠. 0.000085도 정규화시키게 되면 0.8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 자, 각각에 채워넣게 되면 자,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자, 논리연산이라는 게 있네요. 자, 논리연산 불대수라고 하고요. 자, 참과 거짓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산입니다. 자, 이것은 주로 컴퓨터 회로를 구성하거나 프로그래밍에서 조건에 따라서 어떤 서로 다른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에 논리연산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주로 논리연산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연산자가 AND, OR와 exclusive OR, NOT라고 하는 NOT 4개의 연산자가 가장 기본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AND 연산은요, 자, AND 연산은 두 개의 값이 모두 참일 때만 참을 만드는 연산. 자, 여기 보면 AND 연산의 진리표가 있습니다. AND 연산은 입력이 두 개가 있어요. 자, 두 개의 입력이 있을 때, 자, 두 개 다 true 값이 입력이 될 경우, true 두 개 다 true 값이 입력이 될 경우에 출력 값이 true인 연산이 바로 AND라고요. 나머지는 true,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하게 되면 출력이 어떻게 돼요? false가 되겠죠. 자, 즉 AND 연산은 두 개 모두 true일 때만 출력이 true가 된다. 반면에 OR 연산은 자, 입력이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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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 false, true, false, false. 출력은 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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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alse가 되네요. 자, 이 출력이 true일 경우에 입력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해요? 두 개가 true가 입력이 되거나 둘 중 하나의 true 값이 입력이 되면 OR 연산은 true가 되는 겁니다. 즉, AND 연산은 논리 곱이고요. OR 연산은 논리 합이에요. 논리 곱은 곱하기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셔도 돼요. 논리 합은 더하기입니다. true가 1이고요. false가 0이에요. 1 더하기 0은 얼마예요? 1이잖아. 그래서 true가 된다고. 자,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은요. 자, 이 OR 연산에다가 앞에 익스클루시브가 붙은 겁니다. OR 연산과 진리표를 비교해서 보시면 뭐가 달라요? 서로 입력되는 값이 다른 경우에만 결과값이 true가 되는 형태인 거지. 그쵸? 똑같은 값이 입력되면은 출력값은 F가 되는 겁니다. 익스클루시브 하고요. 자, not 연산은 참과 거짓을 바꾸는 연산인데요. 입력이 true면 출력은 F가 되고, 입력이 F면 출력이 true가 되는 그러한 연산을 NOT 연산, not 연산, 보수 연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수 연산. 자, 이 논리 연산은 실제 전자적인 분야에서 논리 회로를 꾸밀 때 논리 회로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진리표를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 반도체 칩에 많이 회로화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회로를 간소화시키기 위해서, 축약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연산, 논리 연산, 어떤 불대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다양한 어떤 논리 연산자를 가지고 표현을 한다. 참과 거짓, 그리고 입력이 같을 때, 다를 때에 따라서 결과물은 달라지게 된다. 그것이 논리 연산이다. 자, 여기까지가 챕터 2장의 끝입니다. 내용이 참 많네요. 자, 이것을 오늘 한 내용을 정말 맘먹고 하려면 우리 컴퓨터 전공 분야에서는 지금 이 맨 마지막에 나온 이 논리 연산도요, 그 하나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간소화시키는 과정까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진법 변환이라든지 실수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전공 과목이 아니니까 약간 좀 축소한 부분은 있습니다.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좀 관심이 있거나 조금 더 알고 싶은 사람들은 저한테 뭐 개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개인 메일을 보내시면 제가 도움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이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힘들게 왔습니다. 너무 영상이 좀 기네요. 지루하지 않을까 사실 좀 걱정도 됩니다.